안녕하십니까,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텔콘 RF 제약에서 RF, 그동안 우리는 제약에 관련돼서만 계속 사업에 이렇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5G 관련해서 통신 장비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텔콘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만들게 된 배경 말씀드리자면, 오늘 큼직한 뉴스가 떴죠. 삼성전자에서 세계 1위의 통신사와 8조 원 규모의 5G 장비를 계약했다. 미 버라이즌과 7.9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사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 구독자분들 중 텔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텔콘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은 좀 하셨을 거예요. 우리 텔콘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주가도 상당히 부진하고 해서 좀 힘이 없고 하는데, 항상 힘이 없을 때마다 이렇게 종목에 관련된 혹은 주식에 관련된 공부를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인 저 꿀벌은 오늘도 역시나 열심히 이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일단 네이버 국내 증시에서 여기 업종 있잖아요. 업종에 들어가서 통신 장비를 클릭을 하시면 오늘 하락을 한 몇몇 종목 45개 종목 중에 단 5개만 하락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대단하고 대단하신 텔콘 새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딱지도 많이 나고, 어제 그리고 오늘 단타성으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매도도 좀 일부 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망에 따른 손절 구간도 본인이 이렇게 설정해서 하신 거면 저는 상당히 제 대응을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텔콘 RF 제약 5G 관련 정리입니다. 용어를 보시면 RF,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서 전파에 의한 음성 및 정보의 송신, 그리고 그것을 수신하는 기기를 말한다. 무선 주파수를 의미하고 300MHz에서 300GHz 이상의 고주파 무선 통신 및 고주파를 이용한 장비, 부품의 설계, 이와 관련된 연구공학 분야 일체를 말한다. 녹화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주요 목표 시장으로는 RF 그리고 광 커넥터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광 솔루션 업체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FTTA 솔루션, 베트남 등 동남아 진출을 통한 국내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발돋움하고 싶답니다. 1G, 2G, 3G, 4G, 5G 이렇게 있고, 5G는 LTE의 약 20배 속도를 내는 통신 그거라고 하고요. 기술이라고 하고요. 휴대폰을 넘어서 모든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가상현실, VR, 요즘 어디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데 가도 VR 체험존 그런 거 많죠. 공항에도 그렇고. 산물 인터넷, 이거는 이제 집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에어컨을 튼다든지, 말로 에어컨을 튼다든지, 핸드폰으로 엘리베이터를 부른다든지 약간 이런 비슷한 유비쿼터스적인 어떤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연계할 수 있다. 모든 전자기기를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나 원격 의료, 그리고 무인 배달 서비스, 클라우드, 그리고 스트리밍 게임, 그리고 여기에 드론도 있죠. 그런 여러가지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 전기차나 그런 것도 있겠죠. 전기차 요즘 손 놓고도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 그런 거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실현을 하려면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되고, 2G에서 5G까지 기술이 고도화될 때마다 각종 장비를 교체했고,
이번에 5G로 고도화되는 것은 대규모 시장이 열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합니다. RF 부품 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고도 해요. 영업의 개황입니다. 텔콘이 뭘 하고 있는지. ICT 산업의 핵심인 무선 통신 부품 개발에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무선망을 구축하고 통신 시스템 그리고 군 통신 장비 등에도 이렇게 기술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핵심 기술은 가스와 염분으로부터 통신용 커넥터의 부식을 막는 도금과 정밀 가공 기술이라고 해요. 보유하고 있는 제품군은 여기들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인터커넥션 제품, 공사용 커넥터, 점퍼 케이블, 스플리터, 커플러, 어레스터. 통신 부문은 특히나 저한테는 더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일부 아는 단어들이 있긴 한데 오히려 의학이나 뭐 바이오, 제약 부문 용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는. 장비 부품, 더미로드, 어테뉴에이터 이러이러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는 5G 시장을 목표로 정밀급 고주파 커넥터를 개발 중이라고 해요. 특히 FTTA 솔루션 개발 및 영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FTTA는 Fiber to the Antenna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게 FTTA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온 기사가 있을까 해서 좀 봤는데 뭐 계속 똑같은 기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연구개발 담당 조직입니다. RF 부문, 제약 부문. 크게 보면은 이렇게 조직도가 되어 있고 연구개발부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RF 사업 부문에 있는 연구개발부는 뭐라는 부서냐? 연구개발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공급 선로, 블라인드 커넥터, HTTA에 소용되는 커넥터, 그리고 출력하는 장치, 뭐 공사용 자재, 블라인드 커넥터, 여기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서 다 가져왔어요. 5G 기지국 설치용 HTTA, 다스 장비 개발, 공사용 설치 자재, 기지국 구축 자재, 장비 소요 부품, 시설 설치 및 시험용 부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적 재산권을 보시겠습니다. RF 부문에 특허가 41나 있어요. 6월 30일 기준으로. 뭐 상표나 디자인은 그렇다 치고요. 영업 부문을 보시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은 케이블 어셈블리고 그리고 커넥터 이 두 가지가 메인이라고 해요. 주요 고객이 중요하겠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딱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가장 큰 고객은 에이스 테크놀로지. 전반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하반기는 매출액이 17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19억을 달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KMW 텔콘이 KMW한테서 이렇게 분리된 회사인가봐요. 2014년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기침이 나와서 이 마이크는 전원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한 3초 정도는 참아야 됩니다. 뭐 매출액도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당연히 제약 부문도 보잘것없긴 한데 RF가 주력인 회사치고는 상당히 보잘것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이 텔콘이 통신 관련해서 기사가 뜬 게 좀 자세하게 뜬 게 14년도가 제일 최근입니다. 그만큼 주목받은 적이 없어요. 14년 11월 5일 당시 어떤 기사냐면 이겁니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뉴스로 검색을 하면 아주 먼 옛날
여기 있습니다. 제가 봤던 기사는 이게 아니긴 한데 어쨌든 KMW의 계열사 뭐 이렇게 해서 쭉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신 장비에 관한 기사를 보려면 부득이하게 옛날 기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최대 장점은 기술력이다. 2004년부터 10년간 14년 기사니까요. 24개의 특허를 취득했다. 지금은 더 늘었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었죠. 특허를 출원하여 심사 진행 중인 기술과 제품은 7개가 더 있다.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의 수명은 커넥터에 의해 좌우된다. 도금 기술이 돋보인다. 아까 위에 나왔었죠.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관행이 이 업계의 관행이 있는데 그걸 깨버리고 직접 도금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매년 억대 이상의 자금을 기술 개발에 투자한 결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도 텔콘 RF 제약에서 이 RF 부문의 매출액이 상당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어요. 텔콘은 아직은. 그리고 제약 바이오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제약 바이오 부문이 RF 부문을 앞서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쉽게도 분명한 건 RF가 제약보단 앞에 있다. 그렇게 아직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5G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큼직한 뉴스를 이렇게 띄워줬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당장에 돈이 이렇게 들어올 거는 기존의 모든 그 사업 설계가 갖춰져 있고 생산 설비도 갖춰진 RF 통신 부문이다. 통신 장비 부문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텔콘에서 그 몇 가지 대형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약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매출액 자체는 RF 부문이 좀 더 크다. 그래서 통신 장비 관련 테마에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사항이죠. 둘 다 그냥 9월달에 그냥 제약 부문 뉴스도 왕창 뜨고 통신 장비 관련해서도 뉴스가 왕창 뜨고 해서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텔콘 RF 제약의 RF 부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